장례식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공기가 코를 찔렀다. 형광등 아래 늘어선 국화꽃과 향냄새,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조이의 말들. 동창회장이던 민석이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건 이틀 전이었다. 직장에서 회의 중에 전화를 받은 현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의 그런 표정은 처음 봤다. 운전은 내가 할게.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말없는 아내를 흘끔거렸다.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현정의 옆모습이 낯설었다. 평소라면 다가오는 신호등을 알려주거나 라디오 볼륨을 조절했을 텐데 오늘은 차 안을 가득 채운 침묵을 깨지 않았다. 민석이는 자네 대학 동창이었지? 간간히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내는 그저 응이라는 짧은 대답만 할 뿐이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모두가 그렇듯 나도 더는 말을 보태지 않았다. 죽음의 무게는 말보다 침묵이 더 잘 받쳐주는 법이니까.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고등학교 동창들, 대학 선후배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현정은 조문실에 들어서자마자 발걸음을 멈추었다. 내가 왜 그런지 살피기도 전에 그녀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유족에게 인사를 건넸다. 대기실에서 현정은 조문객 명부에 이름을 적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우리 옆에 멈춰섰다. 현정아, 너였구나. 깊은 목소리가 아내를 불렀다. 뒤돌아보니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현정의 눈이 크게 뜨였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녀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태호 선배. 그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현정이 나를 향해 조금은 서두르듯 말했다. 여보, 이분은 유태호 선배. 대학교 때 문학반에서 같이 활동했어. 태호라는 남자는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40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서려 있었다. 이성우입니다. 현정이 남편이죠.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에서 힘이 느껴졌다. 내 말에 그는 옅게 웃었다. 아, 현정이가 결혼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동창회에는 못 나오는 편이라 세 사람 사이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현정이 조문록을 마저 작성하자 유태호가 그녀의 글씨를 잠시 바라보더니 중얼거렸다. 너는 아직도 글씨체가 그대로구나. 단순한 말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소박한 관찰이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은 친밀함의 증거 같았다. 현정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그러게 라고 작게 답했다. 그들은 민석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다. 대학 시절 추억,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때 내게는 낯선 이름들과 사건들이었다. 묘하게도 그 대화에서 나는 철저히 외부인이었다. 15년 함께 살았지만 알지 못했던 아내의 과거가 조각조각 드러났다. 차로 돌아오는 길, 현정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열린 것처럼 대학 시절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문학반에서의 활동, 밤새 책 읽던 일, 첫 소설 원고를 썼던 기억, 15년 결혼 생활 동안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민석이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갈 줄은 몰랐어. 집에 돌아와 현정은 창가에 서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공허함이 느껴졌다. 딸 가은이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사춘기 특유의 거리감을 두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요즘, 부모의 외출은 그저 자유 시간일 뿐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내가 그런 가은이를 나무랐겠지만 오늘은 아내의 표정이 내 신경을 온통 빼앗았다. 저녁을 준비하며 현정은 평소와 달리 실수를 연달아 했다. 소금 넣을 자리에 설탕을 넣고 불 켜놓은 가스레인지를 그대로 두고 자리를 비웠다. 그녀가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볼 때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굳이 물어보지 않았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 누구나 잠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말이다. 그날 밤 현정은 오랜만에 독서등을 켜고 책을 읽었다. 그녀의 손끝이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또렷했다. 나는 그날 조문록 옆에 서 있던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너는 아직도 글씨체가 그대로구나. 그 말에 담긴 시간의 깊이가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했다. 장례식 이후로 일상이 미묘하게 변했다.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아니었다. 햇빛이 똑같이 비치고 출근길 교통체증도 여전했다. 하지만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현정은 요즘 들어 자주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예전에는 메시지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확인했는데 이제는 부엌으로 가거나 베란다로 나가 혼자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잠시 생각에 잠겨 내가 모르는 사람을 향해 미소 짓곤 했다. 가을을 앞둔 집 안에 봄의 기운이 감도는 듯했다. 이번 주말에 동창회 모임이 있어요. 평소라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을 동창회 모임을 언급하는 아내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한 달 사이 벌써 세 번째 모임이었다. 장례식 이후로 그녀는 갑자기 과거의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대학 문학반 친구들이 모이는데 오랜만에 만나고 싶어서 대답을 기다리는 그녀의 눈빛이 불안했다. 나는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15년 동안 한 번도 그녀의 친구 모임을 간섭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현정은 마치 허락을 구하는 아이처럼 내 표정을 살피다가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그날 밤 아내는 오랜만에 옷장을 뒤적였다. 결혼 초기에 샀던 원피스를 그녀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자신의 몸에 대봤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쓸어 올리고 신발을 바꿔 신어보는 모습은 오랜만이었다. 43세 여자가 다시 23으로 돌아간 듯했다. 건설사 차장이라는 직함은 나이만큼이나 무거웠다. 그날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 처리로 머리가 지끈거렸다. 퇴근길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늦을 것 같으니 먼저 식사하세요. 15년 동안 수백 번은 보냈을 그 문장. 현정의 답장은 평소보다 빨랐다. 알겠어요. 나도 친구들과 식사하고 들어갈게요. 집에 돌아오니 10시가 넘어 있었다. 가은이는 방 안에서 이어폰을 끼고 무언가에 몰두해 있었다. 그 나이 아이들이 그렇듯 부모의 귀가는 그저 집안의 사소한 소음일 뿐이었다. 아빠. 엄마 전화 안 받아. 가은이가 문을 열고 툭 던진 말은 무심했지만 내 마음에는 작은 돌멩이를 던진 것 같은 파장을 일으켰다. 평소라면 엄마도 바쁘니까 라며 넘겼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불안감이 밀려왔다. 3번의 부재중 전화. 현정은 항상 내 전화를 놓치지 않았는데 자정이 가까워져서야 현정이 돌아왔다. 조금 상기된 얼굴로 들어온 그녀에게서 평소와는 다른 향기가 났다. 집안에 익숙한 시간이 멈춘 듯한 냄새가 아니라 바깥 세상의 생동감이 묻어있는 향기였다. 즐거웠어? 평범한 질문에 그녀는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과하게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그냥 옛날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늦었네. 태호 선배가 우리 문학반 기록을 정리하고 있대. 옛날 사진이랑 글들. 그래서 다들 추억에 빠져서. 태호 선배. 그 이름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남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작은 불안이 싹트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현정은 자주 혼잣말을 했다. 설거지를 하다가 빨래를 개다가 그녀는 문득 웃음을 짓거나 고개를 가로저었다. 전에 없던 행동이었다. 그리고 밤마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가끔 노트 앱을 열어 무언가를 적었다가 지웠다. 그날은 현정의 생일이었다. 일찍 퇴근해 꽃다발과 케이크를 준비했다. 오랜만에 가은이와 함께 작은 파티를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현정에게 도착한 건 내 선물보다 먼저 온 메시지였다. 식탁에 앉은 그녀의 얼굴에 잠시 황홀한 표정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재빨리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누구 메시지야? 무심코 던진 질문에 그녀는 지나치게 태연한 척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학교 동료가 생일 축하한다고. 거짓말은 낯설고 서툴렀다. 15년 함께 살았기에 나는 그녀가 거짓말할 때의 작은 습관을 알고 있었다.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것.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안방 불을 끄고 누웠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옆에서 숨소리를 가다듬는 현정의 어깨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15해 동안 함께 잠든 사람의 리듬을 모를 리 없었다. 새벽 2시 현정이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화장실에 가는 줄 알았는데 그녀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불안에 휩싸여 침대를 빠져나가 방문을 조금 열어보니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 빛에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15년 전 내가 그녀에게 청혼했을 때의 설렘보다 더 깊은 감정이 그녀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내 아내의 마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한 달이 흘렀다. 아내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밥을 짓다가 갑자기 멈추고 허공을 응시하거나 TV를 보면서도 내용은 전혀 듣지 않는 듯했다. 집에 있어도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날 아침 현정은 서둘러 출근했다. 난 책상 위에 놓인 그녀의 태블릿을 발견했다. 학교 행정실에서 쓰는 업무용 기기였다. 평소라면 아내에게 전화해서 알려줬을 테지만 순간적인 충동이 내 손을 움직였다. 비밀번호는 예상대로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메모 앱이 열려 있었다. 최근 문서 목록에서 내 마음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손가락이 떨렸다. 타인의 사생활,
그것도 아내의 내밀한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망설였다. 하지만 그 순간 이전의 불안, 밤중에 본 그녀의 표정, 낯선 향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메모를 열자 짧은 문장들이 나타났다. 만나진 말자. 이 감정은 나만 기억해야 한다. 태호 선배에게 다시 끌리는 내가 이상해. 마음이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 이 불안한 설렘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뒷부분을 읽어내려 갈수록 숨이 가빠졌다. 어제 꿈에 선배가 나왔다.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성우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통화는 하지 말아야지. 문자로만. 마지막 메모는 어제 새벽에 쓰인 것이었다. 더는 안 된다. 오늘로 끝내야 한다. 메모 내용을 읽고 있자니 혼란스러웠다. 분명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감정이 있었다. 하지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던 것 같았다. 그녀는 갈등하고 있었다. 자신의 감정과 가정 사이에서. 태블릿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으나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다. 현정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글을 썼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다시 찾아온 첫사랑의 감정. 그것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아빠, 내 교복 와이셔츠 어디 있어? 가은이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서둘러 태블릿을 제자리에 놓았다. 딸아이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방에서 나와 나를 쳐다보았다. 요즘 고등학교에 입학한 그녀는 매일 아침 늦잠을 자며 허둥지둥 등교 준비를 했다. 저기, 엄마가 다림질해 놓았을 텐데. 가은이는 주방으로 향했다가 불현듯 돌아봤다. 참, 아빠, 요즘 엄마, 나랑 눈도 잘 안 마주쳐. 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15살 아이가 부모의 이상신호를 감지한 것이다. 평소라면 엄마가 바빠서 그렇지라고 넘겼을 텐데 메모 내용을 읽은 후라 가은이의 말이 더 묵직하게 다가왔다. 어떻게 안 마주쳐? 그냥 내가 말할 때도 다른 생각하는 것 같고 예전보다 웃는 날이 많은데 나 때문에 웃는 건 아닌 것 같아. 핸드폰만 자꾸 보고 딸아이의 관찰력이 놀라웠다. 내가 미처 말로 표현하지 못한 아내의 변화를 그녀는 정확히 짚어냈다. 사춘기 특유의 무관심한 표정 속에서도 가은이의 눈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현정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에는 낯선 구두 한 켤레가 있었다. 남자 구두였다.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여보, 일찍 왔네. 현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높고 밝았다. 소파에는 낯익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유태호였다. 그는 정중하게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었다. 화면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보였다. 대학 시절 촬영한 듯한 젊은 얼굴들이 가득했다. 태호 선배가 문학반 기록을 정리하고 있는데 현정이의 옛날 글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집에 보관 중인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현정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지만 이제 나는 그녀의 미세한 긴장을 읽을 수 있었다.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정돈하는 습관, 필요 이상의 설명, 그리고 유태호의 눈빛에서는 단순한 학창시절 선후배의 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느껴졌다. 아, 그렇군요. 저는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천천히 작업하세요.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담담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가은이가 방에서 나올까 염려됐다. 그리고 솔직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빠졌다. 태블릿의 메모, 가은이의 말, 그리고 지금 거실에 앉아있는 남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1시간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현정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저기, 저녁 준비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난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나가자 창밖을 내다봤다. 유태호가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한 번 뒤돌아 우리 창문을 올려다봤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다. 상대의 눈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가은이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다. 어쩌면 그녀도 뭔가를 눈치챈 것일까. 현정은 필요 이상으로 밝게 대화를 이끌려 했지만 나와 가은이는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이날 밤 처음으로 아내의 메모앱 내용을 직면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준비가 필요했다. 감정에 휩쓸려 행동했다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을 것 같았다. 천천히 차분하게 생각하기로 했다. 결혼 생활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었다. 침대에 누워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머릿속으로 대사를 연습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니? 내일 모든 것을 물어볼 작정이었다. 아침이 밝았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평소보다 날카롭게 느껴졌다. 가은이는 일찍 등교했고 현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제의 불편한 저녁 식사가 무색하게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주방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나는 어젯밤 내내 준비했던 말들을 가슴속에서 되뇌었다. 화를 내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물어보기. 이것이 내 계획이었다. 오늘은 일찍 나가야 할 것 같아요. 학교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현정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공들여 옷을 입고 화장도 신경 썼다. 가볍게 웨이브를 넣은 머리카락, 옅은 핑크색 립스틱. 직장에 가기 위한 단정한 차림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설렘이 느껴졌다. 저녁도 늦을 것 같아요. 학교 행사 준비 때문에. 또 다시 거짓말이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내가 알고 있음을, 더는 속지 않음을 말해야 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니? 내 질문에 현정의 손이 흠칫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며 내 표정을 살폈다. 평소 같았으면 무슨 소리야? 라고 되물었겠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의 눈에서 방어막이 무너지는 것이 보였다. 침묵이 길어졌다. 우리 사이로 흐르는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마침내 현정이 입술을 열었다. 내가 무너졌어. 하지만 넘어가진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마치 오래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듯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웠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계속해서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렸다. 태우 선배와는 대학 때 사귀었어. 첫사랑이었지. 내가 그 사람의 글에 반해서 문학반에 들어갔을 정도였으니까. 그녀의 고백에 가슴이 조여들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아내에게 첫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물어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졸업 즈음에 헤어졌어. 그때는 이유도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렸던 것 같아. 서로 다른 꿈을 줬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졌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현정은 계속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오래된 그리움이 묻어났다.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났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어. 그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으니까. 나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지 않았다. 속에서는 분노와 질투가 일었지만 차분히 억눌렀다.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진실이지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다. 처음엔 그냥 연락만 주고받았어. 이메일이랑 문자, 서로의 근황, 지난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 그뿐이었어. 잠시 말을 멈춘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내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때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 스물 때의 설렘, 순수한 감정이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지. 마른 침을 삼켰다. 가슴이 따갑게 아팠다. 그러나 분노보다는 슬픔이 컸다.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느낀 감정이 날 향한 감정보다 더 강렬했다는 사실이 아프게 다가왔다. 직접 만난 적도 있어? 단호하게 묻자 현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제가 처음이었어. 그녀의 대답은 조금은 안도감을 주었다. 그래도 진실을 알아야 했다. 서로 어떤 감정인지 둘 다 알고 있었니? 현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태우 선배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 그 사람도 가정이 있어. 아들도 있고.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가정이 있는 남자가 내 아내에게 다가온 것이. 하지만 곧 깨달았다. 내 아내도 기혼자였다. 그녀 역시 선을 넘을 위험을 감수했다. 왜 어제 집에 온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했어. 정리하기 위해서. 슬픔이 묻어나는 그녀의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다. 현정이 스스로 그 감정을 정리하려 했다는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했어? 끝내기로 했어. 우리 둘 다 이건 옛날 감정의 잔해일 뿐이라고. 현실에는 각자의 가정이 있으니까.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부터 하루가 몇 년은 더 늙어버린 것 같았다. 현정은 눈물을 닦으며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한순간 흔들렸어. 마음이 공허했나 봐.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분노와 배신감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솔직한 고백과 후회하는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우리 괜찮은 거야? 그녀의 물음에 즉답을 할 수 없었다. 괜찮을지, 회복할 수 있을지 나도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15해 동안 쌓아온 것들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도 없었다. 지금은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현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했다.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부부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 갑자기 내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다. 현정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날 저녁, 우리는 가은이가 잠든 후 아파트 단지를 함께 걸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야간 산책이었다. 어색함 속에서도 천천히 걸음을 맞추며 우리는 말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슬픔도, 분노도, 모든 감정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기분이었다. 완전한 용서도, 완전한 화해도 아닌 어딘가 그 중간쯤에 우리는 서 있었다. 이전처럼 되긴 어려울까? 현정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이전처럼은 안 돼. 하지만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더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내 대답에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희망의 찬 웃음이라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무덤 위에 서 있었다. 예전의 것은 죽었지만 그 위에 새로운 무언가를 심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이 남아있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저 멀리 초승달이 가늘게 떠 있었다. 아내와 나는 묵묵히 걸으며 각자의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을 심고 있었다. 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한 밤이었다. 봄이 왔다. 장례식이 있었던 그 가을부터 겨울을 지나 마침내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다. 우리 부부는 석 달째 상담을 받고 있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아파트에서 조금 떨어진 상담센터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었다. 결혼 생활은 긴 대화와 같습니다. 가끔은 침묵이 필요하고 때로는 솔직한 외침이 필요하죠. 상담사 김 박사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15년 동안 우리는 대화를 멈춘 채 그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현정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한 것도 어쩌면 그 침묵의 틈새에서였을지 모른다. 처음 몇 주간의 상담은 고통스러웠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상처와 아픔이 쏟아져 나왔다. 내 무심함, 그녀의 외로움,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지쳐가는 일상, 그리고 현정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청춘의 열정. 내가 원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이었어요. 내가 소중했던 시절, 누군가에게 전부였던 그 느낌. 셋째 주 상담에서 현정이 흘린 눈물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나도 깨달았다. 나 역시 아내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살았다는 것을. 오늘 아침 현정의 모습이 달라 보였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가은이는 이미 등교한 뒤였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보낼 거야. 밥 공기를 내려놓으며 현정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무슨 의미인지 곧바로 알아차렸다. 태호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 감정의 완전한 정리. 괜찮아?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각자 출근 준비를 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현정을 바라봤다.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무엇을 써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방을 나섰다. 직장에서의 하루는 유난히 길었다. 머릿속에선 계속해서 현정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가 어떤 말로 마지막 인사를 전했을지, 태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퇴근길, 문득 벚꽃이 만개한 것을 발견했다. 장례식장에 갈 때 지나쳤던 그 가로수길이었다. 당시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었는데 이제는 분홍빛 꽃들로 가득했다.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봤다. 죽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다시 생명으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정은 이미 저녁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다. 마치 오랜 무게를 내려놓은 듯한. 보냈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핸드폰을 내밀었다. 읽어봐도 돼.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당신은 내 청춘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지켜야 할 시간 속에 있다. 당신의 가정도 나의 가정도 소중하니까 우리의 추억은 그곳에만 남겨두자. 안녕. 단순한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결단이 담겨 있었다. 현정은 이제 과거와 작별을 고했다. 청춘의 그리움과 설렘을 뒤로하고 현재의 삶을 선택한 것이다. 아빠, 저 왔어요. 가은이의 목소리에 우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딸아이는 평소보다 밝은 얼굴로 들어왔다.
학교에서 좋은 일이라도 있었는지 입가에 미소가 어려 있었다.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을 그 작은 변화가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다. 오늘 저녁은 뭐예요? 현정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 모습이 무척 아름다워 보였다. 가끔 아이가 투덜거리는 저녁 식사 시간이 이토록 소중한 것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화기애애했다. 가은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현정은 그녀의 말 한마디에 진심으로 웃었다. 내 곁에 두 여자가 웃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요즘 엄마가 달라졌어요. 이제 제 말도 잘 들어주고. 갑작스러운 가은이의 말에 현정과 나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공존했다. 우리 부부의 위기가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쳤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엄마가 앞으로도 더 잘할게. 현정의 말에 가은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스마트폰에 집중하던 사춘기, 아이가 잠시나마 가족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내 등 뒤로 현정이 다가왔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그녀의 온기에 가슴이 뛰었다. 우리 괜찮아질까? 그녀의 물음에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다. 이미 괜찮아지고 있어. 완전한 용서는 아직 멀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용서의 첫걸음을 뗀 것만으로도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가는 과정,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다시 함께 걷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다. 잠시 앞을 가릴 만큼 꽃이 비휘날리더니 이내 선명한 풍경이 드러났다. 마치 우리의 관계처럼 혼란과 아픔이 지나가고 나면 더 맑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오늘 밤 우리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랜만에 영화를 보기로 했다. 평범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의 시작이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